제주 반도체 312%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영수님께.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준나입니다.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 섹터에서의 종목들도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그 시장의 주도주는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는 가치 투자가 정말 좋아, 나는 가치 투자만 할 거야 라고 굳이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주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작은 흔들림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아우 김영수님, 소액이지만 제주 반도체 312%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영수님께. 소액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하지만 실전 투자 경험만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키워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주누나 영상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엑셈이라는 종목을 시간에 급등을 해주면서 절반 정도 매도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마지막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깊게 한 번 더 눌렸다가 갈지, 그냥 시원하게 오늘 이 종가를 지켜주다가 깊게 눌렸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수량은 좀 보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셈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었고 오늘 조금 3,000원 이상에서 좀 덜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급등을 하면 그냥 내가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50%는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눌림목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다시 급등해가지고 매물대를 다 뚫고 날아가 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강세가 시작돼서 이미 강세가 출발한 종목 두 종목 보고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을 두 종목을 살펴볼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BCN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는 강세가 이미 출발이 돼서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이에요. 기본적 분석이 당연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다 해나간 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24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미 이전부터 공부를 해왔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매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세가 시작된 종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BCNC는 손절가를 잡고라서도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21,000원 언저리일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경신했지만 또 누군가의 매도세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현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도 이렇게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미 강세가 시작된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차트를 작게 이렇게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강세가 시작된 종목이에요. 하지만 왜 그러면 매매도 잘 안 하는 주주나 너가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했느냐? 단기간에 우리는 여기서 돌파 매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10,000원대가 아니라 20,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미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덜어내주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렸고 이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서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1차 매수를 진행했어요. 23,000원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깊은 눌림목을 형성해서 20,000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물려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강한 놈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팁은 진짜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눌림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강세가 유지되는 종목이 왜 강하냐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많이 물려 있어서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최근에 했어요. 마지막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눌림목을 형성했지만 분명히 저점은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오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인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이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3만 원 초반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상승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종목입니다. 좀 주가가 가벼운 애들이 출발을 시작하면요. 제주 반도체처럼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가벼운 종목들이 출발을 시작하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소형주는 투자를 안 한다는 투자자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도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잘 보유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거둬줍니다. 그 강한 종목 하나 또 보자면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강한 종목이잖아요. 이미 이전 매물대를 또 한 번 돌파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장 눌림목에서 눌렸지만 아직도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정 부분 덜어내서 수익 실현을 했다면 조금 더 싸게 매도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세가 무너져서 주가가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 때 조금 더 싸게 매도해야 된다. 항상 욕심을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욕심 때문에 꼭 고점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빨리 매도하는데 빨리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고점을 완벽하게 맞춘다라는 욕심을 버리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반도체 종목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럼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니까 원익 멀티리얼즈는 2006년 12월 1일 원익 IPS의 특수가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1년 12월 28일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원익 멀티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및 일반 산업용 가스의 충전 제조, 정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산업용 특수가스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회사 설립 때부터 성장 과정을 보면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고 미세화될수록 반도체 산업용 가스의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요 증가로 회사 성장성은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저는 충분히 새로운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두 개의 박스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바닥이죠. 크게 보면. 큰 박스권을 이렇게 두고 보면 이 바닥은 누군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닥입니다. 이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지하를 뚫고 내려간 케이스고요. 이 바닥만 되면 누군가가 매수해서 매수를 해주지만 자 이전 고점 여기 보시면 이전 고점이에요. 이전 저점의 고점을 형성하고 이 자리만 되면 누군가가 때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자 31,000원 31,820원 최근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32,250원을 찍었죠. 최근에 이 이전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했고 약간 눌림목을 형성했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고 바닥이라고 하면 24,000원입니다. 24,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을 시작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44,000원 이상의 신고가를 달성해 줄 수 있는 모습인데 여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5년이에요. 2015년도에 생성한 이 신고가를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여기가 2017년도 초반부터 6월부터 8월까지 돌파 시도를 해요. 돌파했지만 아주 강하게 눌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했지만 또 한 번 눌리고 또 한 번의 돌파 시도를 2022년에 했지만 아주 강하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작은 박스권에 갇혀서 하락하면 누군가가 매수해서 상승시키고 상승하면 누군가 매도해서 하락시키고를 반복 과정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계획을 짜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한 신호가 나와서 정말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 나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짤 때 32,000원? 이때만 되면 누군가 때리네. 그러면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나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눌림목을 형성하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매수와 2차 매수, 3차 매수에 대한 가격을 고민하고 어떤 가격대가 왔을 때 나는 2차 매수를 할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할 건데 1차 매수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차 매수 3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700만 원에 2차와 3차 매수를 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할인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1차 매수에 1,000만 원을 다 던져버리고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는데 2차 매수할 돈이 없는데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형성하러 25,000원까지 들어오네? 그럼 누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짜서 내가 여기서 지금 오늘 그래 1차 매수 한번 해볼까 해서 툭 던져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말만 듣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이 기업을 분석해보고 내가 분석했는데도 이 기업이 좋은 기업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기업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해봐도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1차 매수를 해보고 매수할 계획을 짜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워닝 멀티리얼즈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매를 한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출발하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종목이죠. 2020년에 대덕에서 인적 분해를 2020년에 거래소에 상장한 대덕전자는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초고속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라 인쇄회로 기판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으로써 PCB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요 제품은 인쇄회로 기판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큰 기업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리포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대덕전자 1월 5일 날에 나온 대덕전자에 대한 리포트는요. 올해 비메모리 패키지 성장세로 실적은 증가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9.4% 상향 조정했다. 이거는 물론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4분기 대덕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 감소한 2,418억, 75.7% 줄어든 117억을 전망했다. 다만 메모리 패키지 매출 증가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실적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실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9.8% 증가한 1조 1천억 원, 211% 증가한 902억 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예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대덕전자도 차트 보시면 2만 원대의 바닥을 형성하고 마지막 바닥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얘는 사실 뭐 신고가가 39,650원이라 그닥 멀지 않은 종목이에요. 뭐 언제 집이 올라가서 이 신고가를 달성할까라고 판단하겠지만 좀 매물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 가격대가 3만 원대거든요. 3만 원대를 맞고 또 한 번 바닥을 형성해서 눌려줄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저도 미래를 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신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어디까지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차트 분석상으로 3만 원대가 되면 누군가가 매도하면서 매도세가 출현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눌림목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대의 바닥 27,000원대 새로운 바닥을 지금 이 가격대가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새로운 바닥을 형성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판단을 해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잘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시장 반등만을 막 기다렸어요. JVM이 또 강하게 상승하네. 이날 쇼츠 만들어드리고 또 한번 매수 기회 주면서 눌림목 형성하더니 오늘 딱 올라오면서 121선 딱 터치하네요. JVM. 제가 쇼츠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JVM도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약국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매매할 때 신고가 쓰고 눌림목 형성하면서 작은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정받았지만 뭐 이게 끝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JVM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식을 매매할 때는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고 어떠한 업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그런 매매 기법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도 이 음봉에 그냥 매도해버릴까? 그냥 매도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치 투자 종목만 지속적으로 매매할 경우에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잘 분산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가치 투자 종목들은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가치를 찾아간다.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함께 공부한 종목들을 스스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